이번 영상에서는 저번 사이클겐 논문 리뷰 영상에 이어서 제가 사이클겐 모델을 학습시킨 결과와 해당 모델이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코드 리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코드는 GDL 코드라는 GitHub 레포지토리에 공개된 케라스 모델을 통해서 학습을 하였습니다. 제가 모델을 학습시킨 데이터셋은 애플2 오렌지라는 데이터셋인데요. 트레인 A에는 훈련용 사과 995장, 테스트 A는 검증용 사과 266장이 들어있고요. 트레인 B에는 학습용 오렌지 1019장, 테스트 B에는 검증용 오렌지 248장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학습을 진행한 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포스 GTX 타이탄 Z를 그래픽 메모리 6기가를 할당하였고요. 운영체제는 우분투 18.04 버전, 텐서플로우는 1.15 버전, 그리고 케라스는 2.3.1 버전을 사용하였습니다. 학습 후 생성된 이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래 사과와 오렌지고요. 이거를 오렌지로 바꾼 이미지, 그리고 사과로 바꾼 이미지, 원래 도메인으로 바꾼 이미지, 그리고 아이덴티티 로스를 위해 원래 도메인에서 또 그 도메인으로 바꾼 이미지입니다. 굉장히 결과가 잘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오렌지랑 진짜 사과 같네요. 저는 갠 모델을 많이 돌려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학습이 진행되는지 궁금하여 처음 에포기 하나도 안 돌았을 때 생성한 이미지를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처음엔 노이즈만 가득한 이미지가 생성되었고요. 에폭이 두 번째 에폭이 되니 슬슬 뭔가 색깔이 조금 보이고 아직 모양은 잘 안 나온 이미지가 생성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열 번째 에폭에서는 어느 정도 모양이 다 갖춰지고 흐릿하지만 색깔도 다 나온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 학습이 진행될수록 보다 뚜렷하고 색감이 살아있는 데이터가 생성되었고요. 네, 마지막 200번째 에폭에는 아까 처음에 보신 대로 진짜 사과 같고 진짜 오렌지 같은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애플2 오렌지 이미지를 생성한 모델이 담긴 GitHub 레포지토리에 들어왔습니다. 이 GDL 코드라는 레포지토리에는 사이클겐 말고도 다른 종류의 겐들도 들어있으니 한번 들어가서 돌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당 레포지토리에 들어오게 되면 앞에 0501 사이클겐 트레인이라는 파일이 존재합니다. 이 파일은 코드의 사이클겐 모델이 구현된 파일과 데이터 전처리하는 코드를 임포트해 줍니다. 마치 메인 역할을 하는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미지를 저장할 폴더 패스를 설정해 주고요. 데이터 로더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전처리한 상태로 갖고 오게 됩니다. 네, 그런 다음 블럭에선 사이클겐의 아키텍처를 정의하기 위해 변수들을 할당해 주는데요. 먼저 인풋 차원은 이미지 크기인 128바이, 128바이 3으로 설정하고 학습률은 0.0002 그리고 버퍼 맥스 랭스라는 변수는 아까 트레인을 좀 더 디테일하게 좋은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 리플레이 버퍼를 추가했잖아요. 그 버퍼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최대 50개까지 본다는 말이고요. 그런 다음 3개의 변수의 앞에는 람다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람다 밸리데이션 같은 경우는 겟로스의 가중치인데요.
그것을 1로 설정하고 람다 리커스트럭 같은 경우는 사이클 로스에 대한 가중치입니다. 그것은 10. 그리고 람다 아이디는 아이덴티티 로스에 대한 가중치로 그것은 2로 설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제네레이터 타입을 유넷이라는 걸로 설정을 하였는데요. 논문에 나온 아키텍처는 유넷이 아니라 레지넷이니까 이거를 돌리실 때는 레지넷으로 수정하고 돌리셔야 합니다. 해당 코드는 유넷으로 버전한 제네레이터도 있고 레지넷으로 구현한 제네레이터도 있으니 유넷으로 설정하게 되면 유넷 아키텍처로 모델이 학습을 하고요. 레지넷으로 설정하게 되면 레지넷 모델 제네레이터로 학습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두 개의 필터 변수들은 제네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컨볼루셔널 블럭에서 첫 컨볼루셔널 레이어의 필터 개수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32로 할당하여 클래스, 사이클겐 클래스를 초기화해 줍니다. 이렇게 아키텍처를 구성하고 나면 사이클겐에서 학습해야 할 두 개의 제네레이터와 두 개의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모델을 플롯할 수 있습니다. GBA는 도메인, B에서 A. 제가 돌린 예제에서 적용해 보면 A가 사과, B가 오렌지이므로 오렌지에서 사과로 변환한 이미지를 생성하는 제네레이터입니다. GAB는 그 반대에 해당하는 제네레이터로 A 도메인, 사과에서 B 도메인인 오렌지로 변환한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DA 같은 경우는 진짜 사과 이미지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디스크리미네이터이고 DB는 오렌지 B 도메인인 진짜 오렌지인지 아니면 가짜 오렌지 이미지인지 판단하는 디스크리미네이터입니다. 이 모델 구조 같은 경우는 아키텍처를 정의하는 모델 파일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인 역할을 하는 파일의 마지막 부분인 트레인입니다. 모델을 학습을 실행시키는 부분인데요. 일반적인 겐과 마찬가지로 한 번에 하나의 이미지만 보기 위해 배치 사이즈는 1로 설정하였습니다. f폭은 200, 그리고 print every n batches라는 변수는 모델을 저장하는 간격을 말하는데 여기선 10으로 설정하였습니다. f폭이 200이고 10마다 모델을 저장하니 20개의 모델이 저장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테스트 파일은 모델이 저장될 때마다 모델이 잘 학습되고 있는지 변화하는 이미지를 통해 가시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예시 파일들이고요. A 도메인, B 도메인 각각 두 개를 설정해 줍니다. 변환되는 이미지가 필요 없다면 이 이미지들은 설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런 다음 트레인 함수를 호출하여 학습을 진행합니다. 밑에 로스는 그냥 학습이 진행된 후 각각의 로스가 어떻게 됐는지 가시화해주는 부분이고 필수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파일에서 하는 역할은 여기서 끝이고요. 모델은 모델스 폴더 안에 cyclegen.py 파일 안에 구현되어 있습니다. 모델이 구현된 모델스 폴더 안에 cyclegen py 파일로 들어가서 모델을 어떻게 구현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cyclegen 말고도 많은 겐 종류랑 오토인코더가 있으니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cyclegen.py는 cyclegen 클래스를 정의하는 파일인데요. init은 클래스의 초기화 함수로서 아까 메인 역할을 하던 파일에서 설정해 주었던 변수들을 각각 할당해 줍니다.
네, 아까 메인 역할에서 할당해 주었던 변수들 말고도 패치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하는데요. 지금 사이클겐의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미지 단위로 이게 진짜 이미지다, 가짜 이미지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 패치 단위로 진위 여부를 판별하는 패치겐으로 구현하였습니다. 그래서 패치라는 변수를 설정해주고 이 패치의 크기는 16바이 16바이 1로 설정합니다. 네, 셀프 웨이트 이닛은 평균은 0, 표준 편차는 0.02로 초기화해주고 모델을 컴파일하는 메소드인 컴파일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바로 밑에 컴파일 모델스 메소드가 존재하는데요. 모델을 컴파일하기 앞서서 일단 빌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통해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생성합니다. DA는 A 도메인의 진위 여부를 판별하는 디스크리미네이터고요. DB는 B 도메인의 이미지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판별하는 디스크리미네이터입니다. 네, 빌드해 준 후에는 이제 컴파일을 진행하는데요. 컴파일할 때 로스는 민스퀘어드 에러를 썼습니다. 학습을 스테이블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lsgen 로스 함수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옵티마이저로는 아담을 사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B 디스크리미네이터 B도 컴파일 해주고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컴파일 했으니 제네레이터도 동일하게 컴파일 해주기 위해 빌드를 합니다. 네, 여기서 저희는 빌드를 제네레이터를 유넷이 아닌 레지넷을 사용할 것이므로 GAB와 GBA를 빌드 제네레이터 레지넷을 통해 레지넷 아키텍처를 가진 제네레이터로 생성합니다. 제너레이터를 빌드해 준 후에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각 디스크리미네이터의 트레인어블을 false로 설정합니다. 그 디스크리미네이터들이 학습하지 않도록 해주기 위함인데요. 제네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따로따로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네레이터가 학습될 때는 이 디스크리미네이터의 트레이너블을 false로 주어 학습이 일어나지 않도록 합니다. 네, 이미지 A 같은 경우에는 A 도메인에 인풋으로 들어갈 A 도메인 이미지고요. 이미지 B는 인풋으로 들어갈 B 도메인의 이미지입니다. 그런 다음 제네레이터를 통해서 이미지 A를 이미지 B로 변환한 그 이미지를 fake B라고 명명하고 B 도메인의 이미지 B에 대해서 G, BA, A 도메인으로 바꾸는 제네레이터를 통해 생성된 이미지를 fake A라고 명명합니다. fake B를 다시 A 도메인으로 복원한 이미지를 reconstruct A, fake A를 다시 B 도메인으로 복원한 이미지를 reconstruct B라고 명명해 줍니다. 이 AB 앞에 reconstruct이 붙은 이미지들은 사이클 로스를 측정하기 위한 이미지입니다. 다음 처음 이미지 A를 다시 GBA를 통해서 A 도메인으로 바꿔주는 A 도메인을 A 도메인으로 바꿔주어 이미지 A ID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네, 마찬가지로 B 도메인의 이미지 B에 대해서도 다시 B 도메인으로 바꾸어 이미지 B ID라는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이 뒤에 ID가 붙은 이미지 두 개는 아이덴티티 로스를 계산하기 위한 이미지들입니다. 그런 다음 fake A를 디스크리미네이터 A가 판별한 결과를 valid A에 저장하고요. fake B에 대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 B가 판정한 결과를 valid B에 저장하게 됩니다.
네, 그런 다음 컴바인이라는 모델을 만들어 주는데요. 인풋으로는 A 도메인의 이미지 A, B 도메인의 이미지 B가 들어옵니다. 네, 다음 세 줄의 아웃풋이 나오는데 첫 줄은 getLoss를 계산하기 위한 valid A와 valid B고요. 두 번째 줄은 reconstruct A, reconstruct B, cycle loss를 계산하기 위한 이미지들입니다. 다음 마지막 줄은 identity loss를 계산하기 위한 이미지 A ID, 이미지 B ID를 아웃풋으로 줍니다. 네, 컴파일할 때 로스 펑션 같은 경우는 아웃풋마다 다른데요. 먼저 getLoss는 mean squared error를 사용합니다. 나머지 4개 아웃풋에 대해서는 에런 놈 형태의 로스를 취하고 있으므로 mean absolute error loss 펑션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로스에 대해서 람다 validation 그리고 람다 reconstruct, 람다 id를 곱해 주어 각 로스를 가중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디스크리미네이터와 똑같이 옵티마이저는 아담을 사용하고요. 제네레이터 컴파일이 끝났으니 디스크리미네이터들의 트레이너블을 다시 true로 바꿔줘 다음번 이미지에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다시 학습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제네레이터 아키텍처를 구현한 메소드인데요. 제네레이터 아키텍처를 한눈에 보기 위해 패딩, 정규화, 활성함수를 제외하고 그림으로 간단하게 그려보았습니다. 인풋으로는 128 x 128 x 3 이미지가 들어오고요. 컴브 블록으로 32개의 필터를 가진 128 x 128 x 32 사이즈의 데이터를 얻습니다. 이 데이터가 두 개의 다운샘플링 블록을 거치는데 각 블록을 거칠 때마다 너비와 높이는 반씩 줄어들고 필터 수는 2배씩 증가하여 32 x 32 x 128 사이즈의 데이터를 얻습니다. 이 다운샘플링된 데이터는 9개의 레지듀얼 블록을 통과합니다. 레지듀얼 블록에선 이전 정보를 더해주면서 전파되는데 이 데이터 쉐입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9개의 레지듀얼 블록을 통과한 후에도 32 x 32 x 128 사이즈는 변함 없게 됩니다. 그런 다음 데이터를 다시 원래 인풋 쉐입으로 되돌리기 위해 두 개의 업샘플링 블럭을 거칩니다. 다운샘플링 블럭과 반대로 업샘플링 블럭을 하나 통과할 때마다 너비와 높이는 2배씩 늘어나고 필터는 2분의 1로 줄어들게 되어 결국 128 x 128 x 32 사이즈의 데이터를 얻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컴브 블럭을 거쳐서 필터 수를 3으로 맞춰주어 인풋 쉐입과 같은 이미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 아키텍처를 구현한 코드를 보겠습니다. 네, 해당 코드에는 유넷으로 구성된 제네레이터도 존재하는데요. 이것은 따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네, 레지넷 아키텍처로 제네레이터를 빌드한 빌드 제네레이터 레지넷 메소드입니다. 맨 처음과 마지막 블럭에 등장하는 컴브 블럭 메소드입니다. 컴브 블럭에서는 원래 이미지에서 너비와 높이가 6만큼 추가되도록 패딩을 추가하고요. 그래서 134 by 134 by 3 이미지가 되겠고 패딩을 주지 않고 7 by 7 사이즈의 커널을 일씩 스트라이드 주어 너비와 높이는 바뀌지 않되 필터는 32개로 만듭니다. 그리고 맨 처음 컴브 블럭이냐 아니면 마지막 컴브 블럭이냐에 따라서 살짝 달라지는데요. 마지막 컴브 블럭일 때는 출력을 픽셀 값인 1에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 만들어주기 위하여 활성함수로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사용합니다.
맨 앞에 등장하는 컴브 블럭일 때는 정규화를 해주고 활성화 함수로 렐루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정규화할 때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일반적인 딥러닝 모델에서는 보통 정규화를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으로 사용하는 것을 많이 보셨을 텐데,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전체 데이터를 같은 평균과 분산으로 정규화한다면,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은 하나하나의 이미지를 자신들의 평균과 분산으로 정규화합니다. 보시면 엑시스를 마이너스 1로 주었는데, 이 정규화 방법은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여 샘플별로 각 채널의 정규화를 진행하여 스타일 트랜스퍼에서 원본 이미지와 바꾼, 변형된 이미지가 구분될 수 없게끔 만든 정규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다운샘플링 블럭을 구현한 다운샘플 메소드인데요. 필터 수는 64, 처음에는 64고 패딩이 세임에 커널 사이즈는 3x3, 스트라이드를 2로 주어 128x 128이었던 이미지 사이즈가 64x 64로 줄어들게 되죠. 네, 그런 다음 마찬가지로 정규화는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 활성화는 렐루 함수를 사용합니다. 네, 여기서 다운 샘플링 블럭을 한번 두 개였으니까 한 번 더 거쳐서 이미지는 32x 32이고 필터 수는 128로 설정하여 32x 32x 128 사이즈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 후 레지듀얼 블럭을 구현한 레지듀얼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이 레지듀얼 함수는 패딩을 추가하여 34x 34x 128 사이즈로 만들고 커널 사이즈가 3x3, 스트라이드는 1로 주어서 크기는 변하지 않는 32x 32x 128 사이즈의 데이터를 넣습니다. 그런 다음 정규화와 활성화를 마찬가지로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과 렐루 함수를 이용하여 활성화해주고요. 다시 패딩을 추가하고 컴브를 추가하는데 위에와 마찬가지로 같은 레이어를 쌓아서 크기는 잠깐 커졌다가 패딩으로 잠깐 커졌다가 다시 원래 32x 32x 128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그런 다음 정규화를 해주고 네, 여기서 add를 통해서 이전 레이어의 정보를 더해주고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를 막아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구현된 레지듀얼 블록을 9번 반복해서 32x 32x 128 사이즈가 나옵니다. 네, 그런 다음에는 다시 인풋 이미지와 같은 사이즈의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서 업샘플링을 해줍니다. 네, 업샘플링 블록을 구현한 업샘플 메소드이고요. 필터는 절반의 크기로, 그리고 커널 크기는 3x3, 스트라이드는 2, 패딩은 세임으로 주어 이 트랜스포즈 레이어를 통해 너비와 높이는 2배로 늘어납니다. 해당 블록을 2번 거쳐서 결국에는 너비와 높이를 128로 맞춰주고요. 필터 같은 경우는 32로 해서 128x 128x 32 사이즈의 데이터를 넣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업샘플링 한 후에 네, 마지막 컴브 블럭에선 필터를 3으로 맞추고 하이퍼블릭 탄젠트로 활성화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메소드를 호출하여 모델을 구성하게 됩니다. 네, 제네레이터 모델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알아보았으니 다음은 디스크리미네이터 모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네레이터와 마찬가지로 디스크리미네이터 아키텍처를 한눈에 알기 쉽게 보기 위해 정규화와 활성화 함수를 포함하지 않고 그려보았습니다. 네, 먼저 128 by 128 by 3 사이즈의 이미지가 들어오면 5개의 컴브 블럭을 거쳐 16by 16by 1 사이즈, 즉 패치 크기의 데이터를 얻어 판별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 컨브 블럭에선 필터 수를 32개, 그리고 너비와 높이는 절반으로 줄였고요. 두 번째에선 첫 번째 첫 번째 블럭을 통과하고 생성된 데이터의 너비와 높이는 2분의 1로, 필터 수는 2배로 증가했습니다. 네, 다음 블럭에선 이전 블럭과 마찬가지로 너비와 높이는 2분의 1로 줄이고 필터 수는 2배로 늘렸습니다. 네, 그 다음 네 번째 컨브 블럭에서는 너비와 높이는 변함이 없고 필터 수만 2배로 늘려서 16x 16x 256 사이즈의 데이터를 얻었고요. 마지막 컨브 블럭에서는 필터 수를 1로 줄여서 16x 16x 1 사이즈의 패치를 얻었습니다. 제네레이터를 설명드리고 나니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되게 간단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네, 코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생성하는 메소드는 빌드 디스크리미네이터인데요. 블럭 하나로 구현을 합니다. 커널 사이즈는 기본적으로 4x4, 디폴트 스트라이드가 2, 헤딩은 same으로 주어 너비와 디폴트 설정으로는 너비와 높이를 절반으로 줄입니다. 정규화는 마찬가지로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을 통해 정규화를 해주고요. 여기서는 활성화 함수로 리키렐루 함수를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코드로 보면 처음에는 128 x 128 x 3 이미지가 들어오면 필터는 32, 정교화는 하지 않아 64 x 32 사이즈의 데이터를 얻겠고요. 그 다음은 필터 수가 2배로 증가했으니까 너비와 높이는 절반으로 줄어든 32 x 64 사이즈의 데이터가 나오겠죠. 네, 다음 레이어는 필터 수가 또 2배로 증가했으니 16x 16x 128 사이즈의 데이터가 나옵니다. 네, 그 다음 블럭이 스트라이드를 1로 주었죠. 네, 스트라이드가 1이라는 것은 너비와 높이는 변함이 없게 만들겠다는 말이니 필터 수만 2배 증가한 16x 16x 256 사이즈의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 아웃풋 컨브에는 컨브 블럭이 아니라 그냥 컨브 레이어를 줬는데요. 필터 수를 1, 커널 사이즈를 4, 스트라이드를 1로 주어서 너비와 높이에는 변함이 없지만 필터 수만 1로 주어 16x 16x 1 사이즈의 아웃풋을 얻습니다. 네, 다음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학습시키는 트레인 디스크리미네이터 메소드입니다. 매개 변수 이미지 A는 A 도메인의 이미지 B는 B 도메인의 이미지, 밸리드는 1로 구성된 행렬로 진짜 이미지, 페이크는 0으로 구성된 행렬로 가짜를 의미하는 행렬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매개 변수로 들어온 이미지 A를 제네레이터를 통해 B 도메인으로 바꾼 이미지를 예측해서 페이크 B에 할당합니다. 그런 다음 B 도메인의 이미지 B를 마찬가지로 제네레이터를 통해서 A 도메인으로 변환한 예측 결과를 페이크 A에 할당합니다. 네, 이 버퍼 같은 경우는 학습의 안전성을 위해 이전에 본 거를 디스크리미네이터한테 또 보여주기 위해 버퍼에 추가합니다. 그리고 이 버퍼에 있는 걸 샘플링한 것을 fake A rand, fake B rand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다음은 학습을 시키는 코드입니다.
여기서는 fit이 아니라 train on batch라는 메소드를 통해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fit은 전체 이미지를 입력받아 배치 단위로 반복 학습하는데 train on batch 메소드 같은 경우엔 배치 크기의 데이터만 입력받고 1회만 학습하며 0번째 요소엔 로스, 첫 번째 요소엔 정확도를 리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이미지에 대해서 한 번 각각 학습이 일어나게 되어 겐에서 자주 사용되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A 도메인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디스크리미네이터 A가 A 도메인의 진짜 이미지를 보고 측정한 로스를 DA 로스 위열해. 그런 다음 제네레이터가 생성한 가짜 이미지를 보고 판단한 로스를 DA 로스 페이크에 저장하고 이 둘을 합쳐서 DA 로스에 저장하게 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B 도메인의 진짜 이미지 B와 진짜를 비교해서 판정한 로스를 DB 로스 리얼 한 다음 B 도메인의 가짜 이미지 페이크 B 랜드와 페이크를 로스를 계산하여 DB 로스 페이크에 저장합니다. 이 두 개의 로스를 합쳐서 DB 로스에 저장하고요. 디스크리미네이터 A와 디스크리미네이터 B 두 개의 로스를 합쳐서 D 로스 토탈이라는 변수에 저장합니다. 각각의 로스에 대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데이터를 보고 도출한 로스와 정확도를 리턴하여 학습 중에 출력을 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D로스 토탈 0번째니까 0번째는 로스, 토탈 로스가 들어있겠죠? 각각의 0번째 요소엔 로스가 들어있고 첫 번째 요소엔 정확도가 들어있습니다. 다음은 제네레이터를 학습시키는 트레인 제네레이터 메소드입니다. 제네레이터는 각각 겟로스, 사이클로스, 아이덴티티 로스를 통해서 학습이 진행되는데요. 겟로스에서는 학습이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생성한 이미지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판단했을 때 진짜 같아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밸리드, 사이클로스에서는 도메인을 바꾸고 다시 원래 도메인으로 복원한 이미지가 원래 이미지랑 비슷하게 보이는지 로스를 측정하기 위해서 인풋으로 들어온 자기 도메인의 자기 이미지, 마지막으로 아이덴티티 로스에서도 자기가 속한 도메인에서 해당 도메인으로 또 바꾸면 자기 자신과 비슷한 이미지가 나오는지 아이덴티티 로스를 측정하기 위해 인풋으로 들어온 이미지를 넣어줍니다. 다음은 위에서 정의한 트레인 디스크리미네이터와 제네레이터를 호출하는 트레인 메소드입니다. 학습 시작 시간, 학습이 얼마나 걸리고 있는지 알려주기 위해 설정하는 변수고요. 밸리드는 mp.once를 통해 1로 구성된 진짜 이미지임을 의미하는 행렬이고요. fake는 0으로 구성하여 가짜 이미지임을 알려주는 행렬입니다. 첫 번째 에폭에서는 우리는 에폭을 200으로 설정하였으니 200번 반복 학습하겠다는 말이고요. 두 번째 포문은 한 에폭에서 배치 단위로 학습을 반복 진행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 이미지에 대해 트레인 디스크리미네이터 메소드와 트레인 제네레이터 메소드를 호출하여 인풋으로 들어온 이미지에 대해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로스와 제네레이터 로스를 구합니다. 타임은 지금 얼마나 학습이 진행되고 있는 시간을 알려주기 위한 변수이고요. 그런 다음 몇 번째 에폭에 몇 번째 배치가 진행 중이고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로스와 정확도, 제네레이터의 총 로스, 겟 로스, 사이클 로스, 아이덴티티 로스, 그리고 지금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출력하게 됩니다. 배열을
로스를 배열에 저장하고 이 입문 코드를 통해서 에폭 10마다 같은 테스트 샘플 하나에 대해서 변화되는 이미지를 폴더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10번마다 모델도 같이 저장합니다. 샘플 이미지 같은 경우는 필수 코드는 아니니까 샘플 이미지 메소드는 에폭 10마다 이시 이미지가 변환한 것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메소드이고요. 플런 모델 같은 경우에는 모델 아키텍처를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는 메소드입니다. 세이브는 모델 초기화 파라미터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런 다음 세이브 모델은 학습된 모델을 저장하는 각각의 모델들을 다 저장하고요. 로드 웨이트는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이 아닌 가중치가 이미 있는 모델이 존재할 때 불러오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렇게 코드 리뷰까지 사이클겐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것을 끝으로 저는 사이클겐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